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예, 법조팀 이채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1차 공판 때 출석했던 두 증인 다시 지금 법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첫 증인으로 나섰던 계엄군 지휘부 군인이죠. 조성현 육군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지난주 검찰 주심문에 따라서 증인심을 진술한 바가 있는데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상 이의 제기를 하면서 반대 신문이 무산됐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진행 중입니다. 일단 오전 10시 5분부터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조 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 검찰의 제주 신문 또 재반대 신문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이후 오후 2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증인 중에 한 명인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 신문 또 제주 신문 등 이런 순서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를 두고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송진호 변호사 또 윤갑근 변호사가 집중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검찰 주신문을 통해서 확보된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전략들, 그러니까 진술의 허점 같은 것들을 파고들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논리적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반대 신문 두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한 뒤에 재판부가 의견서 같은 사전에 제출했던 이런 것들을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절차상의 문제도 오늘 좀 재판부 말미에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이 가로막혔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희 첫 공판 때는 언론사들의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이 불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엔 언론사 촬영이 일부 허가가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었다시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 윤 전 대통령이 들어서는 모습부터 공판 시작 직전까지 짧은 모습이 허용이 됐는데 생중계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후 녹화본으로 틀어드렸고 일단 재판부 입장으로서는 1차 때랑 다르게 사전 협의가 이제 시간을 두고 신청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라든지 뭐 국민적인 관심도 알 권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또 가르마르탄 머리 모습을 하고 피고인석 두 번째 줄 제일 안쪽 끝쪽에 앉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고 무표정으로 이제 초지일관 내내 무표정의 모습을 보이다가 변호인단과 뭐 짧게 대화하는 모습들 혹은 이제 방청석을 정면 응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일부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재판부가 입정한 뒤에 1분 정도 좀 짧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후 기자단이 퇴정을 하면서 더 이상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고요. 다만 지난번 때처럼 이제 서울 고법 측에서 오늘도 지하 주차장 출석을 허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는 이례적인 조치에 대한 논란 좀 여전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앞으로 뭐 이런 오늘 좀 이제 청사 방호 같은 것들을 좀 모니터링 통해서 앞으로 해당 조치가 유지될지 이런 것들도 추후에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공판 때 출석을 해서 직접 발언한 시간을 쭉 보니까 한 93분 되더라고요. 이번엔 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공판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93분이나 강변을 했는데 오늘 좀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에게 반대 신문의 권한을 주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당사자인 만큼 일부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단이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와 좀 일부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는 뭐 이제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뭐 끄집어내라는 지시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같은 게 뭐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또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력한 바 있는데 오늘 또 남은 또 증인 신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증인 모두 지난주에 모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네,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신문을 보면요. 일단 검찰의 주신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조성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이 아니고 상관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추궁하거나 아니면 앞서 이제 질서 유지 차원으로 소수의 병력들만 투입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비무장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좀 그 가운데 보면 뭐 이진우 사령관이 실탄을 가져가긴 했으나 총을 내려두고 비무장 임무 수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에 조 단장 역시 맞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말하는 어떤 실탄 소지하고 임무를 수행했다 취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훈련 패키지에 있었던 만큼 실탄은 가져갔지만 차량 내에 보관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제 후발대 같은 경우는 공포탄만 지참을 해서 네. 비무장으로 이제 출동을 한 거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성현 단장과 김창학 경찰단장 통화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최초에 136명이 출동을 했지만 실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전에는 경내에 진입한 사람이 15명밖에 없지 않았냐 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켜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 이런 검찰 측 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전 재판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이 된 두 번째 형사 재판이고요. 9시 43분쯤에 서초동 사저에서 출발을 해서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것처럼 오전 재판은 현재로서 종료가 됐고요. 오후 2시 15분에 재개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증인 반대 신문 계속 이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앞서 네. 이채영 기자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전해줬는데 그렇다면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중요한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끌어내라 지시 관련해서 이미 조 단장은 앞선 헌재에 나와서도요. 예. 지난 1차 공판 때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헌재에 나와서의 답변과 검찰 조사에서도 답변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오묘하게 바뀌는 부분들 또 부하 증언들과 엇갈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억의 왜곡 가능성까지 좀 짚었는데요. 예. 일단 이제 그 계엄 당일에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 진입해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냐. 기억 같은 것들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고 조 단장은 이에 특정 기억 같은 것들을 선명해진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 논리를 펼치면서 이게 이제 당시에 의원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이동시킬지 어떻게 이동시킬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 있지도 않은 상황 그러니까 합수본이라는 게 차려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가능한 지시냐 이렇게 추궁을 했었는데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냐 그 상황에 가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끌어내란 지시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란 말은 들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네, 언급을 했고 이제 조 단장 역시 본인도 이제 이런 군사 작전에 이런 의원 끌어내는 작전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인단 주장에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오전 재판이 종료되고 오후 2시 15분에 다시 이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오후 재판에도 증인 신문, 증인 반대 신문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시 휴정된 시간에 사저로 돌아간다라는 속보 저희가 화면으로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요.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증거 문제라든가 신문 순서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지난 1차 공판 때 말했던 것처럼 공소 사실이 불특정하다. 예. 그리고 둘째는 검찰 증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 채택 순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공준기일조차 다시 잡아달라 요청하면서 공소 기각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모범들과의 뭐 모의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게 공소장 내용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증거 출처 문제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뭐 뒤의 자료인지 이전인지 이런 검찰이 지금 밝히고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에 있어서 이게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인지 아닌지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이 증거들 입수 경위를 성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헌재가 이미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정했던 여러 가지 예. 검찰 수사 기록 같은 증거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증인 신문 역시 지난주에도 이미 반대 신문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서 기일이 오늘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두 번이나 증인들이 나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유리한 순서대로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이 고위급 증인부터 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명령 전달 체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이제 부하들의 진술부터 듣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어떤 입장만으로 먼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이런 전문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재판부가 두 사람에 대한 반대 신문 진행한 뒤에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일부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바꿔낼 여지가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헌재에서 명확하게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형사재판에서 처음부터 다투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통해서 일일이 이거를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되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선 그야말로 높은 증거 능력 또 증명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이나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 어떤 필요 절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계엄을 내란으로 의유를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와 다른 판단을 좀 구해보려는 전략인 셈인데 이미 이제 주요 사실관계가 헌재에서 대부분 인정이 된 만큼 아예 이 부분을 모두 배척을 하고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재판이요. 기록만 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고 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도 현재 38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1심 공판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일단 검찰이 추려서 신청한 증인만 38명 정도이고요. 예. 추가로 검찰 측에 이제 증거 서류 등에 대해서 부동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증인 신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서증만 7만여 쪽이고요. 증거 목록도 1000페이지가 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2명을 신문하는 데만 한 공판 기일이 모두 소요가 됐잖아요. 네,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해야 된다 방침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 하자 문제를 뭐 들고 있고 또 증인이 또 늘어나면 재판이 언제까지 길어질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1심만 해도 뭐 6개월, 나아가서는 뭐 1년까지도 넘을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과거 박 전 대통령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3, 4회 정도 공판이 이어져서 1심이 약 1년 정도 걸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 1, 2회 공판을 거쳐서 한 5개월이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주에 3회 정도면 좀 그렇게
빠른 상황은 아닌데 일단 재판부가 올해 좀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한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이 1,300페이지가 넘는다고 전해지고 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증인이 38명 지금 신청했고 서류도 한 7만 쪽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들이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의 증인들 이런 부분에서 좀 다루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러니까 뭐 재판 순서에 따라서 이제 검찰 측에서 38명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 가지고 계속 윤 전 대통령께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애초에 이제 조태열 외교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르려고 했다가 이제 뭐 스케줄 같은 것들이 맞지 않아서 부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계엄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예.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가담 정도, 그러니까 사실관계 먼저 다져 나가고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런 공범들과 관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부하들과 어느 정도로 이제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실행력 위주로 검증을 해 나가는 순서로 잡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입증해 나가야 될 그 순서에 따라서 증인들을 신청할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좀 이렇게 빠른 합의를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전에 10시부터 진행된 2파 공판 지금이 휴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전 일정은 다 마무리가 지금 된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저로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현장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오후 2시 15분에 지금으로서는 재개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탄핵 8차 변론 때였죠. 그때 당시에 뭐 국회의원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전에 말했다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도 궁금한데 말이죠. 네, 일단 오후에 이어서 검찰 측의 예. 이제 반대 신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하들의 뭐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반대 변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 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인물인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처음에 그 지시를 내리기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진술을 철회를 하고 지시를 철회를 하고 이제 특전사가 안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면 그것들을 지원하라는 임무로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부하들한테 지시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추정으로 지시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뭐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라든지 부하 진술과 좀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다시 재개가 될 텐데요. 재개가 되는 상황 역시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법조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